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이론 경제학자 슌페터는 말했습니다. 마찰을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바이러스 변이와 끝나지 않는 팬데믹 속에서도 또 다른 내일을 위해 매일 새로운 혁신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쉬이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놀고 왕래하던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바이러스의 변이가 언제쯤 잠잠해질지,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 끊임없이 묻곤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진화학적 현상인 이 바이러스의 변이, 이 끔찍한 과정이 지구 멸망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관해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에볼라, 사스, 메르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 인류의 일상을 멈추게 할 만큼 가히 공포스러운 위력을 보여줬던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시민들은 많은 반감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연코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코로나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인류와 함께 변이해온 바이러스들의 기록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 멸망까지 변이한다는 근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며 우리의 앞날에 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변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일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이는 특정한 규칙이 아닌 무작위로 일어나며 이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더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면 수천 개의 자기 복제를 만들어내고 때때로 그 과정에서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니 이러한 오류는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고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반면 때로는 유전적 변화로 더욱 치명적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쌓이게 되면 세포와의 친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를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변이를 거친 바이러스는 독성이 강해져 왔을까요? 문명과 공존하게 된 다른 바이러스들은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요? 최초의 독감 대유행은 1580년 아시아에서 발원하여 1700년에서 1900년 사이 16차례의 유행을 거쳤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이전의 대유행은 1889년에서 90년 아시아 독감이었으며 1957년과 1968년에 유행한 아시아 독감은 각각 200만 명과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1957년 전의 독감 바이러스는 H1N1 바이러스로 명명하였으며 1957년 아시아 독감은 H2N2, 1968년 홍콩 독감은 H3N2형으로 모두 주류 인플루엔자와 돼지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의 융합으로 발생했습니다. 1976년 남수단 유행을 통해 최초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2014년 이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다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역 외 유입 사례가 발생 보고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03년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스는 8,000명의 감염자를 내었고 2015년 확산된 메르스는 당시 중동, 유럽, 아시아 27개 국가에서 발병하였으며 감기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여 환자 간의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그렇게 2020년 마침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바이러스,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예측과 통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바이러스는 어느 한순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레 체화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돌연변이는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며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바이러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바이러스 생활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며 생태학적으로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만큼 돌연변이체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지구상에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인데요. 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숙주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침입하고 숙주의 면역작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이의 과정은 바이러스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인 것인데요. 이렇듯 변이는 진화학적 생존을 위한 필연적 수단이지만 이런 당연한 인과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변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독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이로 인해 반드시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화되지는 않으며 선택적 확률의 변화로 바이러스 생존에 불리한 변이 또한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인류를 괴롭힌 바이러스들이 출몰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력은 높아지고 독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필연적 변이 과정에서의 독성 추세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역사적,
진화학적 근거를 토대로 현재까지 주요 코로나 변이를 짚어보며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될지를 엿볼 텐데요. 영국 남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B117은 한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B117 계열은 변종 슈퍼바이러스는 아니나 이전의 다른 바이러스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유전적으로 특이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인데요. B117은 2020년 말부터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영국 보건당국은 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30에서 70%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던 바, 하지만 B117은 영국 유행의 대부분을 주도하는 확산세를 보였음에도 백신으로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는가 하면 이어 2021년에는 영국 에딘버러대 연구진이 덴마크와 미국, 호주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이루어진 유전체 분석을 통해 B117에 이은 B1525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 바이러스와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일부 백신의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옴에 따라 크나큰 우려를 몰고 왔는데요. 하지만 WHO를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변이의 특성과 백신 및 치료제의 효능을 파악하고 통제 방법을 찾기 위한 확산 동향의 꾸준한 국제 공유가 이어지며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백신 개발로 진정될 수 있던 감염 추세가 변이 바이러스로 또다시 혼란을 맞으면서 변이를 통해 전염성이 증가하거나 백신 효과를 약화시키는 등 위험한 특징이 발견되었고 변이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세상 밖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지난해 10월 인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목을 받은 지독한 놈, 바로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170개국에 확산되었고 국내 역시 뒤늦게 들어왔음에도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되었는데요. 올 8월 말부터 9월 첫째 주 사이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97%에 달함에 따라 알파 변이보다 1.6배 높은 전파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학계 연구에서도 델타 바이러스는 2차 감염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백신 효과를 저하시키고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다만 백신 접종 이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감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백신 접종이 권장되게 돼 있으며 현재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의 감염력은 더욱 강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아주 쉬운 것이 특징인데요. 최초 변이 바이러스 이후 대륙을 넘은 감염 전파로 변이 확산세를 이어오면서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장기화될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이후 불과 2주 만에 41개국에서 발견되며 주목받은 변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미크론입니다. 해외 각국은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국내에서도 해외 출장이 취소되면서 각계에서 대응에 나선 바, 국내에서도 변이에 대한 진단과 백신 등 연구에 착수를 진행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계는 필요하면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지속 전달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RBS 코로나19 심포지움에서 RNA 연구단의 김빈내리 단장팀은 코로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면 어떠한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답이 이전의 사스,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변이체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비교 유전체학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CEVR 융합연구단은 델타 변이를 대신하여 전 세계 우세종으로 떠오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진단 및 백신 등의 연구를 착수하면서 앞으로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로부터 변이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연구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했죠.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은 과거의 사진을 보면 이 시절의 모습들이 마냥 어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골목길을 뛰어노는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에도 괜시리 마음이 울적해지기까지 하는데요. 변화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인류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에 또다시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질병은 바로 탈모뿐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유체이탈, 영적 현상, 외계인 및 UFO 목격담, 귀신 목격담, 예지몽 혹은 음모론 등에 관해 개인적 경험을 제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